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안녕하십니까. 율산개발관리소장교육원 원장 김경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 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또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은 내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해서 너와 내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공동주택에 왜 사시죠?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을 모두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이 쓰지 않는 동안까지만.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지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혹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남이 사용하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렇게 사용해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는 법률적으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으로 생겨나는 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라고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가 났기 때문에 내 집이 반사적으로 값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단지에서 주차장이 넓으니 우리 세대의 지정 주차장을 지정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니 아파트의 주차장은 공유나 합유가 아니라 총유이기 때문입니다. 총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총유입니다. 따라서 1동에 사는 사람도 10동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5동에 사는 사람도 1동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단지 앞에 나무가 좋지 않다. 너무 창문을 가린다. 이거 하나를 제거하려고 해도 그 단지, 그 동의 주민만 동의를 받아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 입주민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용 부분, 다시 말해서 내 호실이죠. 전용 부분은 내가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주거입니다. 그러나 이 주거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합숙소라든지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공동으로 살아갑니다. 공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천장과 바닥과 벽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아래 위치로 있는 그 내력벽, 힘을 받는 그 벽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층간소음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소독을 거부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아파트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파트의 관리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과 그의 일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다시 말해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뽑는다든지 혹은 그 각각 사람들을 해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가 입주민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하게 하면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민은 누구든지 관리 업무 전체에 관해서 어떤 하지 말아달라 혹은 이런 건 해달라 라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실 때 내가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없어도 그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그럼 언제 입주민이 되느냐? 입주자 카드를 제출할 때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카드에는 우리 집에 신상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에는 대부분 다 지하 주차장이든 어디든 간에 CCTV 카메라로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누구랑 나갔는지 이런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을 내 허락 없이 남에게 공개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또 어쩌다가 관리비가 연체될 수가 있습니다.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런데 누구누구는 관리비를 연체해서 지금 이제 체납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정보들이 모든 입주민에게 공개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생활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역시 단독주택보다는 더 상당히 살만한 부분이 많은 공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